테슬라의 59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좀 위로의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상의 포커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대체 테슬라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면에는 약간의 음모론, 머스크 죽이기에 대한 일종의 음모론을 제가 좀 살짝 저희 내피셜을 담아서 알려드리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작년 이맘때도 테슬라 500불대까지 주저앉았던 거 기억나시죠? 과연 이번에 하락이 700불이 깨진 이번에 하락이 작년 이맘때처럼 바닥을 딛고 반등에 성공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에 대한 것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 강제 존버가 답인가, 손절이 답인가, 요거에 대한 것 세 가지 핵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광고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 저는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봤냐면, 먼저 종이에다가 한번 쭉 적어 봤어요. 테슬라의 악재와 테슬라의 호재. 이럴 때는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눠서 제가 한번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에 대한 정리를 좀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호재, 악재,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70 할까? 이거 너무 컸다.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반으로 한번 쭉 긋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쭉 커서 여기다가는 호재를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재를 쭉 쓰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테슬라의 호재와 테슬라의 악재.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겠고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근데 제가 쭉 썼는데 호재가 몇 개 안 나와요. 테슬라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거 말고 구체적으로 썼더니 악재만 수두룩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공급의 부족.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죠. 2분기 실적 발표 결코 좋을 수 없다. 공급망의 문제 해결이 안 됐죠. 중국의 상하이 공장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이거 무시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 테슬라 사신 분들이라든지 테슬라의 프리페이드가 아니죠. 프리오더 살려고 예약 걸어놓은 분들 주변에 있으실 건데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요. 자, 프리오더 자체가 풀페이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4만 불, 5만 불, 10만 불을 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디파짓. 디파짓의 금액도 얼마 많지 않거든요. 디파짓만 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여러분 어찌됐든 3개월 단위의 테슬라의 매출에 잡히게 될 텐데 인플레이션 결코 호재일 수는 없죠. 이게 이제 메이저급 악재고, 이거 이외에도 약간 마이너급 악재들, 최근에 터진 S&P ESG의 퇴출, 그 다음에 트위터 문제로 좀 시끌벅적한 것, 거기다가 어저께 참 뚱땅지 같은 기사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추문,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갑자기 영상 어제 발표했죠, 밤에. 근데 그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뭐냐면 테슬라는 사기다. 이유가 오토파일럿의 문제. 이건 먼저 작년 이맘때 이미 저희 미주노래에서 다뤘던 건데, 영상 찾아보시면 오토파일럿의 그 긍정 부정의 영상 딱딱 올려드렸는데 재탕이 불가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굵직굵직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라든지 돈나무 언니 아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 1위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항상 지분이 1위였는데 그 언니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본인 말로 3년 뒤에 4,500불, 5,000불 간다 그러더니 그걸 왜 팔지? 팔고 지금 로크를 1위에 올려놨어요. 호재는 별로 없어요. 호재? 얼바인과 서부 쪽에는 테슬라 정말 많이 굴러다니는데, 이번에 저희 스택 가운데 한 사람이 동부 뉴욕 갔다 왔거든요. 거긴 테슬라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다른 전기차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부 쪽은 어찌됐든 뉴욕 쪽은 땅덩어리가 좁고 충전하는 충전소도 없고 해서 전기자동차.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뭐가 이해가 됐냐면, 야, 동부 있다가 서부 오신 분들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정말 많네요. 여긴 테슬라가 정말 많네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밟히는 게 테슬라거든요. 막상 해봤더니 호재는 몇 가지가 없고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악재만 두루루루.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되겠죠. 그 어떠한 종목도 여러분 호재보다 악재가 많을 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악재를 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터링. 예를 들어서 어저께 터진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성추행 머리 기사만 보면 이번에 터진 줄 알아요. 근데 찾아봤더니 2016년인가요? 그것도 성추행이 당했다고 하는 스페이스 X의 그 여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친구. 야,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나죠. 근데 그걸 하필 또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예,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 전날은 뭐가 발표됐죠? S&P 500의 ESG에서의 퇴출.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응? 저희 미즈놀에서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테슬라의, 이건 아침 수업이었고, 테슬라의 영상을 보면은, 자, 보세요. 썸네일에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정답을 올려놓잖아요. 사방에 적이 너무 많다. 이 영상. 57번째 영상에서. 뭔가 일론 머스크를 좀 죽이고자 하는 실제 죽이려고 하는 건 푸틴이겠고. 아무튼 일론 머스크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론의 느낌이 상당히 나오죠. 지금 사방에 너무 적이 많아요. 응? 사방에 너무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살아오니까. 저 괴짜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가서 지금 뭐 만세 부르면서 잘 하고 있던 점. 응? 사방에 너무 적이 많아. 푸틴이 저런 음모론을 퍼뜨릴 수도 있고 머스크 죽이는 것. 그렇죠? 연준 SEC 관계된 쪽 SEC가 그 정도는 하진 않겠지. 뉴욕타임스.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떨어지면 덕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테슬라 풋옵션 치는 사람들이겠죠. 쇼 친 사람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악재는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 가짜들은 지나고 나면 다 밝혀지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뉴욕타임스의 오토파일럿은 사기다. 오토파일럿 때문에 죽은 사람들 출연시켜가지고 이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말 무슨 늑대처럼 보세요. Through Tesla's innovation, the company came up with an advanced assisted driving program and later an auto.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영상인데 여러분 이거 새삼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 타임 때 머스크가 어제 무슨 말했냐면은 이제 곧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제 오토파일럿 해가지고 근데 벌써 현대차가 지금 어디죠? 예, 딜리버리 완전히 그 오토파일럿해서 딜리버리 시작했다고 지금 기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나, 그쵸? 뭔가 냄새가 나죠. 시기적으로. 이런 기사를 딱 터뜨리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테슬라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한번 반론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가치주가 아니죠. 성장주죠. 꿈의 주식이죠. 지금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몇 년 후의 모습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의 부족은 테슬라 매수에 있어서 적기죠. 공급망의 문제, 반도체 부족의 문제는 테슬라만의 악재는 아니죠.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뉴욕타임스 저 오토파일럿 사기다, 성추문 사건 이제 필터링을 했고,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친구들, 뭐 조지 소르 이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성장주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돈나머니는 뭐 그런 말이 있죠. 돈나머니가 팔았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응? 인디언식에도 한 번은 맞잖아요. ESG 퇴출 이거는 뭐 일단 SEC와의 관계 속에서 좀 어쩌고 저쩌고 되고. 그러니까 이 악재들을 필터링하면 정말 악재가 별로 없는데
정말 악재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어제 테슬라의 그 기사들을 쭉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의 그 성추행 그 기사 때문에 테슬라가 곤두박질 쳤다. 에이, 그건 아니죠. 머스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진짜 그랬으면 자기 몸 안에 있는 상처면 몸에 다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그냥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런 트위터는 올리면 안 되지. 이 썸네일이 여러분 제가 딴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지금 올린 그 썸네일 사진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올리면 안 되지. 이거는 건덕지를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답을 해볼게요. 먼저 테슬라 차트 모습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21년 딱 4월 요때죠, 요때. 딱 요때가 그때 580인가까지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때처럼 지금도 상승할까요? 상승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테슬라가 가야지 시장이 가니까. 근데 바램과 현실은 또 구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때도 뭐 이렇게 고점 찍고 막 그 900 몇 불 찍고 막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이 하얀 두 선은 제가 그은 거고, 테슬라가 떨어졌어도 요 오렌지색 보이시죠? 요 지지선은 깨트리지 않았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테슬라가 이걸 깨트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깨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평선을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가. 그래서 최소한 요 안에서 계속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탈하고 나왔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W자 우하향이 나오면 하락 시그널이거든요. 하락했잖아요 지금. 근데 한 번 더 W자 우하향을 만들어 갔어요 이미. 이게 지금 저점이 낮아져 버리니까. 그럼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하락 시그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점이 낮아지는 건 무슨 시그널이라고 했죠? 하락 시그널.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희망의 메시지 한다고 그러거든. 절망의 메시지를 드리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 볼륨 볼까요? 어저께까지는 좀 좋았잖아요. 그저께. 근데 어저께는 매도 물량, 거래량 장난 아니었거든요. 에버러지 거래량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에버러지 볼륨이 27 밀리언인데 어제는 48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제는 엄청난 팔자. 사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팔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에 보통 이 빨간 선이 추세선이라 그러거든요. 좀 꺾여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나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절망만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가 또 희망을 얘기하더라도 상황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작년 이맘때처럼 반등에 성공하기는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에 반등이 실패해! 그러면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악성 댓글 달리죠. 성공했는데, 바보들. 당분간은 이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보면 이렇게는 차라리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몇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파란 게 몇 개 있나요? 대부분 다 빨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봉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치고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고 하는 걸 한국의 삼성전자가 보여주는데, 지금 테슬라가 약간 그 꼴이 나네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지금 못 견디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청산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 열대까지가 아니라
테슬라를 사 주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그들이 시장을 떠남으로 테슬라를 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를 되죠. 나 이제 주식 안 해. 그러면은 다 팔아버릴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뭐죠, 마진 써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유일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채이자 빌리는 게 아니라 그거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한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거죠. 테슬라의 매수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위기인데, 일단은 저의 의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자, 700 무너졌으니까 600도 무너지겠네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600까지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자, 여기 지금 주봉 보이면, 보세요.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테슬라 615까지 왔을 때 지금 밑에 꼬리가 달리는 거 보이시죠? 물론 밑에 꼬리가 달린다고 하락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반전을 위한 시그널인 거거든요. 주봉. 일봉도 봤을 때 보면 이제 밑에 꼬리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지금 여기가 뭐 최악의 지지선은 이 지지선이에요. 508.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사실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650m로 밀리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650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해야 돼. 이게 6.25 전쟁으로 말하면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 하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동강 전선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버텼잖아,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53 나오거든요. 653은 무조건 버텨줘야 돼요, 테슬라가. 그래야지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한 하락이니까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단기 악재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안 사는 이유, 왜? 테슬라를 왜 안 사? 라고 하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 앤서는 뭐냐면 2분기 실적 발표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테슬라 올라갈 때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악재들은 늘 테슬라를 딴지 거는 것들은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언더독이라 그러잖아요. 고평가되었다, 어쩌고 저쩌다, 뻥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사들은 늘 있었어요. 하지만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테슬라의 저력을 보여줬던 건데, 지금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락장으로 전환이 돼버리게 되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시장을 가로지르는 어떤 송어와 같은 그 에너지 자체도 이미 지금 소진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좀 힘에 붙인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개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반도체의 공급 문제에서 비껴가는, 그렇죠? 테슬라 공장이 중국 상하이가 아니라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에서 이렇게 잘 가동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꼴 좋다. 그거 봐. 중국에 공장 세우더니 상하이 락다운되고 꼴 좋다. 아마 지금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는 막.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브라질 날아가서 그 룰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니켈하고 막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두서가 없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오케이,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해야 되나요? 강제 존버해야 되나요?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테슬라는 내가 왜 샀느냐? 이건 주식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지금 테슬라를 왜 샀느냐? 단타 치려고 샀느냐? 스윙하려고 샀느냐? 아니면 나는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샀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의 뭐 은퇴 계좌로 샀느냐에 따라 먼저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인 투자라면 지금 절대 팔면 안 되죠.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샀느냐? 내 돈 갖고 내 돈, 내 돈 내산, 내 돈 갖고 산 거냐? 마진 써서 샀냐? 마진 써서 샀으면 마진은 털어내야 돼요. 오케이? 마진 써서 샀느냐? 남의 돈 갖고 샀느냐? 부모님 돈 갖고 샀느냐? 등록금 벌고 샀느냐? 뭐 전세,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강제 존버하는 게 답인가요?
총알의 여력이 있으면 저는 강제 존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떨어질 때마다 더 줍줍을 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총알이 없는 분들은 강제 존버만은 답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쵸, 엔비디아 꼴라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평단이 얼마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지금도 100불, 200불 대의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버티셔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평단이 뭐 지금 600, 뭐 50, 60이었다. 그러면 끊고 가셔야죠. 상황 보시면서. 테슬라가 700, 내 평단이 팀장님 700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700 깨지기 전에 팔았어야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700 깨지기 전에 팔고 10불이라도 팔고 다시 잡으라 이거죠. 다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다시 잡으라 이거죠. 팔고 forever goodbye가 아니라 다시 잡으라 이거죠.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저는 이게 날 방송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테슬라를 클래식하게 분석하고 다루는 영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미주놀 안에서만이라도 미주놀만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만 저희 영상을 통해서 또 뽑아가시면 되잖아요. 저희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한마디 해야지. 다른 종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하길 원하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라고 제가 꼬시는 건데요. 테슬라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안 넣고 계속 오픈 영상으로 계속 밀고 갈 거고요. 그 어떤 멤버십 영상보다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살아야지 주식시장이 살거든요. 여기에 대한 믿음, 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 주주는 아닙니다. 서비스로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팔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테슬라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이 돌아설 때,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그때 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